더불어민주당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마쳤고 김병기 의원이 선출이 됐고 이제 당대표 선거가 남았는데 8월 2일로 일정을 잡았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선의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처럼 행동하겠다라면서 가장 먼저 이 출사표를 일정 잡히기 전에 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움직였고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출마 사주 나오고 또 다른 후보가 나올 수 있습니까? 김지호 대변인? 지금은 그 두 분이 2파전으로 아주 치열하게 확실합니까? 뭐 또 다른 분도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3명 이상이어만 예비 선거를 하기 때문에 아. 아마 그 한 자리로 아. 본인의 어떤 이름을 알리고자 또 아.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선 2파전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지금 박찬대 의원도 공식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물밑에서나 조직은 움직이고 있군요. 지금 뭐 출마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장 변호사님. 사실상 이파전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고 예. 뭐 출사표만 던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제 그 의중을 뭐 여러 차례 표했다고 박찬대 보는 의원도? 의원도 마찬가지인 그래요? 것 같고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 또 겹치는 부분은 겹치지만 또 캐릭터가 상당히 또 다르기도 해서 정말 누가 될지 좀 비등비등 잘 알기 어려운 상황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둘 뭐 중에 누가 일단 이제 정청래 의원이 뭐 본인은 이재명과 한 몸이다, 베스트 프렌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원래 친한 역설적으로. 사람은 말 안 해도 베스트 그런 프렌드? 말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에 아니 다 있어서. 친해 보니까 그래도 난 베터 프렌드. 아이 베스트 그거 프렌드. 없어 보이죠. 아. 그런 말 안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 물론 제가 뭐 민주당 사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 그런 식의 선거운동을 해서 되겠느냐. 박찬대 후보하고 두 분이 만약에 하신다면 무난하게 박찬대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보고 아까 제가 법인세 잘못 얘기했어요. 세수 비중이 국세 비중으로 20%고 예산에서 10% 차지한다. 그래봤자 별 차이 없다. 아까 제가 알겠습니다. 주장한 것과 예, 예. 법인세 얘기는 나중에 좀 네. 깊이 있게 윤희석 한번 대변인께서 실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정통 토론을 제가 아까 흥분해가지고 예, 아니, NBA 출신.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주 법인세 민감하시는 거 보니까 예. 윤석 대변인이 좋은 공직에 가면 예. 인사청문회 때 저희가 집중 법인세 관련해서 이해 충돌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그때 꼭 의원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예. 자, 일단 그러면 칠판 문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 선거 그럼 당심은 어디로 갈 것이냐? 요걸 적어주세요. 아까 윤석 대변인께서 살짝 적긴 하셨는데 민주당 원들의 당심 어디로 갈 것이냐? 박찬대, 정청래로 갈 것이냐? 혹은 박찬대로 갈 것이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정청래 의원의 강단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한 일각에서 또 박찬대의 안정론이 필요하다, 안정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당심은 민주당 당원들의 당심은 어디로 갈 것이냐. 사실은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두 분의 또 싸움에서도 굉장히 또 뭐랄까요 결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구부터 볼까요? 국민의힘 송 대변인부터. 박찬대. 저는 원래 예상을 할 때 그 희망 섞인 예측을 잘 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안 섞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시절에도 예. 굉장히 그 품위에서 벗어나는 발언들로 무리를 많이 일으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여당 대표가 정청래 의원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해볼만 할 겁니다. 예. 그러나 저는 그런 희망 섞인 예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4월 19일인가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에 예. 민주당 당원존에서 박찬대 의원을 오른편에 앉혀놓고 유튜브 같이 찍어서 원내대표 레이스가 정리가 됐잖아요. 예. 그걸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는 김지호 대변인께서도 자 김지호 대변인의 답은 지금은 정청래 앞으로 물음표. 이거 지금 투표하면 정청래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 신청한 게 정청래 의원뿐이 없습니다. 너무 말도 빠져나. 안 돼. 그러면 그리고- 이분이 방송을 당연히 후보 한 명이니까 지금 정면 승부하세요. 한판 승부. 네, 최근에 사실은 6월 6일, 7일 여론조사 업체 꽃에서 예.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예. 뭐 관련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적혀 있습니다. 예, 있는데 제가 좀 주안점으로 본 것은 호남 그리고 민주당의 주력인 40대 50 예. 여기서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정치 고관여층 뭐 이런 쪽에서 유리한 모습을 보여. 현 상황은 그렇고요. 앞으로 어떻게 그것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조금 지금은 앞서가고 있다. 정청래다. 네. 자 또 민주당원인
우리 장 변호사 민주당 의원이시죠, 그죠? 예, 저 누굽니까? 정박? 저는 정청래, 박찬대 중에 누구일지 잘 모르겠다라는 아. 의미에서 정박 둘 중에 한 장면 명에게 변호사의 정치 인생이 굉장히 험난하군요. 언젠가 이 두 분 아직 중에 한 어디에 분으로 설지를 못 정했어 지금. 정박될 정하세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박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아직 처신의 문제였군요. 네. 정박. 정하세요. 정박. 자, 우리 윤석 대변인께 정리해 주십시오. 그 누가 됩니까? 저는 박이라고 아까 박, 아, 예, 박찬, 예, 아, 예. 한자로 박. 예, 지식인 왜냐하면 느낌 정청래 의원이 뭐 여러 가지 뭐 당성 뭐 이런 얘기 뭐 안에서 평가하시겠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 대표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에게 별로 높은 점수를 못 받은 적이 많았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음흠. 그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예. 무난히 자, 당대표 국민의힘 되리라고 쪽에서 두 봅니다. 분 다 모두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두 분께서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혹은 지금은 정청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 한 분이 있었고 공정한 장 변호사님은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자, 이제 공수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임함에 따라서 오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자, 송원석 의원인데요. 3파전 속에 선출이 됐습니다. 순간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로 뽑아주셔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순간도 웃을 수가 없네요. 제가 어깨가 너무 무겁고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송원석 의원이 10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 총 60명의 표를 얻어서 이제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일단 칠판 문제 한번 풀고 얘기를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칠판 문제. 제3 원내대표를 맞이한 국민의힘 탄핵, 계엄의 강을 건너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세 번째 문제는 좀 주관식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 서술형을 쓰셔야 됩니다. 자, 탄핵의 강, 계엄의 강을 건너려면 새 원내대표를 맞이한 국민의힘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라는 건데 자, 우리 송영훈 의원이 아니고 우리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가장 먼저 쓰셨기 때문에 자, 공개합니다. 당원의 힘! 당원의 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 처한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당론과 그리고 당원 지지층의 생각은 거리가 있다는 점에 있는 거죠. 예. 지금 당원들이나 지지층은 이미 집단 지정으로 당이 대선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는 예. 상당한 수준으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그다음에 변화, 쇄신, 개혁의 길을 가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약해요. 의총에서의 당론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원들이 전당대회 때 투표권 한 번 행사하는 걸로 그칠 게 아니라 자기 지역의 당협위원장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수시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더 자랑스럽고 당당한 보수당을 갖고 싶다. 음. 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돼요. 옛날에 그 루소 간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국민은 오직 투표할 때만 자유로울 뿐이다. 투표율이 지나면 곧 노예로 되기 쉽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의 처지는 어떻게 보면 당원은 오직 전당대회 때만 당의 주인이다. 그리고 전대 때가 아니면은 곧 구경꾼이 되기 쉽다. 이런 상황이에요. 스스로 당원들께서 구경꾼의 상황을 벗어나셔야 당이 탄핵의 강, 계엄의 바다 다 건너고 민심의 중앙값을 근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석 대변인께 쓰셨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인정? 뭘 인정합니까? 새 원내대표께서 이제 선출이 됐잖아요. 예, 인정. 네, 뭐 선출된 것까지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 새로 되신 분이 현재 국민의힘 상황 그것을 정확히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현실을 지금 인정해야 된다. 뭐 흔히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네. 우린 누구고 어디 있고 지금 몇 시고 나는 누구인가? 어딜 향하고 국민의힘은 지금 있고 어떤 상황에 나는 처해 있는 거야? 우리 실력이 어느 정도고 야, 그렇죠. 이런 걸 전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의총장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의총장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아시죠? 그렇죠. 예. 절대로 속으로는 그런 예. 판단을 안 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산실장까지 하신 기재부 차관 출신이에요. 그렇죠. 숫자에 워낙 강하고 숫자에 강하다는 얘기는 객관적일 수 있다는 그런 방증이 될 수가 있으니 예. 저희 당이 직면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논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이끌고 나가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사실 근데 송원석 후보
그리고 김성환 후보. 네. 처음 이제 2파전 양상일 때 사실은 김성환 후보는 굳이 비교하자면 친한계 후보가 김성환 아니냐. 그리고 친윤계 후보가 송원석 의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지금 확인된 게 60명 정도의 의원들이 이제 송원석 후보를 밀었기 때문에 106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그래서 친윤이라고 큰 틀에서 분류할 수 있는 분이 이 정도 아직 남았다고 한다면 네. 인정할 수 있습니까 현실을? 그래도 권성동 의원 되실 때 72표보다는 아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아 희망이 있다. 아니 뭐 그렇게 가야죠. 장 변호사님 저도 칠판 들어주세요 예, 일단. 칠판에 장 변호사님은 저도 앞서 두 분 말씀에 탄핵 입장 정리하셔라. 이게 국민의힘의 난맥상은 고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완전 그냥 더하기 빼기 문제예요. 왜냐하면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했고, 근데 음. 탄핵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가 안 돼요. 이거 말의 문제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가 70표가 넘는 표가 확인됐었는데 사실 16표를 받은 이현승 의원도 범친윤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언론에 그렇군요. 따르면. 예, 예. 그럼 76표예요. 언론에서 이른바 친윤 대 친한으로 했다는 8대 2에 거의 수렴하는 수치가 그대로 확인된 것 같았어요. 제가 그냥 외부자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과연 쇄신이 될까? 지금도 조기 대선,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예.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당내에서 그럼 협의가 되고 조율이 된 건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파를 다 지우고 한 팀으로 갈 의지가 이분이 과연 있으실까? 왜냐하면 본인을 지원해준, 지지해준 세력이 누군지 딱 너무 명백하게 60표가 확인되는데요. 좀 어렵겠다. 김조 대변인. 네, 저는 뭐 가장 시급한 게 전당대회부터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당대회부터 잘 치르시라. 예, 우리 그 송영문 전 대변인님이 뭐 말씀하시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당원 주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민주당은 당원 중심주의 해서 여태까지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보면은 당 대표도 당원이 뽑았는데 너무 예. 쉽게 낙마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지지층이 뽑은 대선 후보조차도 중간에 막 바꿔치기 하려는 그런 내부적인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예. 이렇게 자꾸 당 대표가 바뀌면 조직 근간이 흔들리고 결국은 뿌리가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기초부터 차근차근 당내 민주적 절차부터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리 바꾸고 나신 다음에 아주 발언이 그냥 저희를 너무 걱정해 주셔서 잘 새겨 듣겠습니다. 정말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진심이 걱정이 팍팍 돼. 느껴지네요. 예, 전당대회 이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분도 빨리 해야 된다. 아울러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새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다가 한 8월에 조기 전당대회 열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송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시고. 8월 조기 전당대회는 물리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요? 전당대회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걸었던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당내에서 결론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기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지도 안 정해졌어요. 그리고 비대위장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새 원내대표가 그냥 대행하러 하면 안 되는 지금 건가요? 비대위원들이 다 사퇴한 상태여서요. 원내대표가 그렇군요.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더라도 최고위의 권한을 대행할 비대위가 없으면은 예. 아무것도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새 비대위원장은 누가 될 건가? 그다음에 그분의 중심으로 꾸려지는 새 비대위는 전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직 미정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의견대로 될 수 있다고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없어요. 아하. 그럼 당 대표 권한대행이 원내대표 한 분하고 정책위 의장도 사실은 당 대표가 지명하기 때문에 당 한 3명.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이 필수다.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 과정이 또 며칠 걸립니다. 꽤 걸려요. 그러니까 작년에 5월 13일에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7월 23일에 전당대회를 했거든요. 예.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면 8월에 한다는 게 쉽지 않다. 예, 어렵다. 그렇게 되면 이제 9월 넘어가는데 9월 정기국회 9월 1일부터인데 이 국정감사 추석 이후 10월 이후에 하니까 아마 맞아요. 그때 모르겠습니다. 9월. 지금 9월 말 10월 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뭐 그건 뭐 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항상 말씀할 때 우리 윤석 대변인께서는 이제 한동훈과 김문수 2차전이 불가피한 상황은 맞다라고 하셨죠?
그렇게 되면 맞고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예, 그럼 맞아야 상황일 것이다. 된다는 말씀을 예. 드렸고 김문수 후보의 그 출마 가능성을 제가 99.5%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예, 99.5예요. 예, 0.5는 99.9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그렇게 한 거고 예. 이제 한동훈 대표 그러면 전 대표가 출마할 거냐 예, 그 그러니까. 부분은 아직 그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당내 상황을 봐야 된다. 왜 그러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 입장 정리도 안 되고 당 상황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건 5대 개혁안에 대한 의견도 지금 의총조차 제대로 못해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 상태에서 그냥 전당대회를 만약 하게 되면은 똑같이 지난번 대선 후보 뽑을 때처럼 그런 어떤 아주 그 균열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당 이슈들로 갈등. 가게 되고 설령 한 대표가 또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작년에 그 대표 시절 의총 생각 따로 있고 최고위 생각 따로 있고 의총에서는 한 대표 의원 아니라고 패싱하고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정리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군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새 원내대표에게 당원 여론조사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뭔가 당 개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송영훈 대변인. 일단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네. 여론 지형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5월 10일에 있었던 그 전대미문의 후보 교체 시도 예. 당원들에게 ARS도 다 물어봤더니 결국엔 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5대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라는 입장이 나온 걸로 보이고 사실 그 하나하나를 묻는다면 그 하나하나에 대한 찬반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총론적으로는 그런 당의 개혁안을 제시한 의도는 진정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당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가 네.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근데 저희가 국민의힘 관련 기사를 보면 항상 제가 약간 난독증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두 분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는데 이를테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임기가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6월 30일 날. 예. 근데 오늘 뭐라고 선언했냐면 개혁안을 당원 여론조사 실시하면 내가 사퇴하겠다고 했어요. 마치 본인의 임기가 한참 남은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협상에 내지는 이 좀 관철하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이분은 어쨌든 본인의 실권은 다 없는 거고 비대위원장이란 자리도 본인이 성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남았는데 그 직을 지렛대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사 읽을 때는 이게 뭔가 현실성이 있나? 그리고 마지막 승부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각자가 각자의 정치를 하면서 본인의 이 이야기들을 해서 국민의힘 기사를 보면 상당히 지금 어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해석해 주세요. 받는구나. 아닙니다. 본인이 임기 연장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없다고는 그걸 조건으로 하더라고요. 이걸 건 게 근데 아니고 언론에서 마지막 찬반에 승부라고. 상관없이 나는 관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 끝이 없을 것 같고요. 끝이 그냥 없다? 돌돌이와 훌라후프 그냥 정면 승부해서 한판 돌돌이가 승부, 개혁을 할 한판 것인가, 훌라후프가 개혁을 할 것인가. 이거를 돌돌이와 승부로 봐야지. 이거를 가지고 뭐 누가 하네 내가 하네. 그냥 미루지 말고 좀 빨리. 왜냐면요 이재명 정부 지금 국정 지지율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이런 원내대표가 무슨 개혁을 해요. 새로운 정통성 있는 당대표 예. 나오셔가지고 한판 승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돌이와 플라프의 대결이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대결? 저희 당의 운명은 저희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저희도 논평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이제 원내대표 두 분이 임명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또 차기 법사위원장 임명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소리냐 절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주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들 이제 원내대표 후보군들한테 물었을 때 그렇게 하고 보통 2년씩 해가지고 예. 전반기 후반기 했는데 아직 이제 2년이 안 됐으니까 아. 지금 넘길 때가 관행상 되지도 아니다, 않았다는 나. 취지고 예. 또 이제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또 해왔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아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우리 골든 타임이 있다. 개혁과 입법 속도에는 골든 타임이 딱 6개월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때 법사위는 정말 상원 이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의 예. 문턱이잖아요. 예. 과거에 지난 정부 때도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아마 국민의힘의 전신인 법사위원장 그분이 굉장히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지체하고 정치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랬던 게 있어서 지금 내준다는 건 저는 오히려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지금 광해전 인심 난다고 지금 국간에서 그럼요 이재명 정부는
행정부 권력, 의회 권력, 그 다음에 뭐 앞으로 헌법재판소장도 임명할 거고 또 대법원도 사실은 뭐 장악하겠다는 법들을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 예.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하나 양보한다고 해서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범여권이 186석 국회의장 빼고도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패스트트랙도 발동할 수 있으면서 예. 법사위에서 최소한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한 의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장치마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요, 그건 너무 집권 여당으로서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아, 한 30초씩 이제 집권 여당 말씀해 주세요. 여유가 없어 보여요. 뭐 야당에서는 그런 제안 그런 요구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지난 국회에서 협치가 잘 못 됐고 네. 앞으로 야당의 좋은 당 대표가 나와서 뭔가 정부 여당과 잘 협치가 된다면 네. 뭐 그런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서로 간의 신뢰가 부족해 보입니다. 신뢰가 부족하다는데. 지난번 원협상 할 때 예.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 정부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야 된다는 논리를 피면서 야당임을 굉장히 주장을 했었던 게 당시 야당 민주당이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야당이 됐는데 의석수 적다고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그 약속은 어떻게 할 거고 그 논리는 어떻게 뺄 거예요? 그거 준비해서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봅시다. 자,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 잘 준비해 오세요죠. 예,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잖아요. 결심 섰어요? 짧게. 그거는 결심하라고 만나신 것 그냥 같지가 않은데요. 참고적으로 그냥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두루두루.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당 상황을 좀 봐야 되겠어요. 원내 상황과 예, 예. 또 원내대표와 여러 가지 원내대표 이제 이야기. 결정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예, 예. 자, 일단 새로운 폼에 그 칠판 쓰는 거 어떠시? 괜찮으셨죠? 네 분. 좋았습니다. 예, 예, 이제 다음 좋습니다. 주도 이 판 그대로 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장윤 변호사, 윤희석 전 대변인, 김지호 대변인, 송영원 전 대변인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